네, 안녕하세요. 2022년 2월 14일 한 새벽 4시 한 45분쯤 됐네요. 뭐 이것저것 좀 정리 좀 하다 보니까 뭐 되게 시장이 지금 복잡하고 어렵잖아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늦어졌어요. 제가 요날 1월 25일 날 방송 영상을 처음 만들어서 그때 이제 얘기를 했죠. 그 만들고 큰 폭의 하락이 있었고 기술적 반등이 있었고요. 그 기술적 반등이 장기 2평이랑 22평을 돌파하지 못하고 금요일 날 하락을 했고요. 되게 그 토요일 날 아침 영상에도 얘기했듯이 나스닥이랑 다우가 많이 빠졌죠. 예, 그러면서 다우존스의 종목들을 이렇게 보면은 어, 쉐브론이랑 이거는 화학 정유 이런 회사죠. 에너지 관련 기업이죠. 그다음에 버라이즌 같은 경우에는 통신사. 그다음에 다우도 화학. 이건 제약 바이오, 머크는 뭐 이러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락한 종목들을 보면은 뭐 소비주부터 비행기, 보잉부터 뭐 마이크로소프트, 골드만삭스, 애플 등 뭐 거의 모든 회사가 많이 빠졌어요. 그 다음에 나스닥 종목을 볼게요. 나스닥 상승 종목은 리지네럴 파마슈티컬스 그래가지고 요건 아마 그 코로나 항체 치료제 관련 회사일 거예요. 이거 관련주 뭐 좀 있었던 것 같고 이건 뭐 하는 회사인지 모르지만 에너지가 들어가네요. 그 다음에 모더나, 길리어드 사이언스 뭐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럼 하락 종목 볼까요? 하락 종목 보면 AMD, 자일링스, 자일링스가 AMD가 자일링스 합병한다는 기사 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뭐 보면은 루시드, 그러니까 수소, 엔비디아, NXP 이건 반도체죠. 반도체고요. 뭐 되게 많은 회사들이 아무튼 이것도 반도체, 테슬라,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반도체, 뭐 이런 종목들이 많이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빠진 게 느껴지고요. 보이고요. S&P 500 한번 가서 볼까요? S&P 500 같은 경우에도 시간이 좀 걸리네요. 자, 변동 이걸 눌러 보게 되면 이것도 에너지 장비 회사일 거예요. 뉴웨브랜즈 이건 무슨 회사더라? 알았었는데 옥시덴탈도 갑자기 목소리가 너무 작게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옥시덴탈도 정유 회사죠. 이게 에너지 쪽 관련된 회사들이 상승을 많이 했고요. 떨어진 회사들을 보면은 언더아머니, AMD 뭐 이거 아까도 얘기했었고요. 하여튼 이런 회사들이 많이 떨어지긴 했어요. 원자재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원자재 같은 경우 이런 것도 있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뉴스들을 보게 되면 우크라이나 사태 일촉즉발, 그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 16일 날 침공 가능성 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좀 얘기를 해보면 1월 25일 날 이후로 그때 만들 때 영상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초기 영상들. 금리 인상과 긴축의 문제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가 있고, 오미크론 확산 문제가 있다. 근데 이 세 가지 문제는 다 서로 연동이 되고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문제일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그래요. 이 1월 25일 날 요때랑 지금이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자리도 비슷하잖아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뭐가 바뀌었는지를 보고 그러면은 이게 이제 그 시장의 폭이 어떨지는 사실 가늠이 안 돼요. 당장 내일 뭐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도 모르죠. 나스닥이 2% 넘게 빠졌으니까 우리나라 시장도 뭐 코스피, 코스닥도 한 요 정도에서 시작해서 밑으로 더 내릴지 아니면 개파락을 아예 많이 준 다음에 상승으로 마감을 할지 아니면 그냥 어설프게 보합으로 시작해서 밑으로 끝날지 요런 모양이 나올지 뭐 요런 모양이 나올지 뭐 모르는 거잖아요. 뭐 이런 모양이 나올지 전혀 지금 가늠이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뭐 미 선물이라던가 뭐 그다음에 커머더티 그러니까 원자재 관련 애들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관심 있는 분은 아시겠지만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오늘 뭐 시세가 별로 좋지 않고 비트코인도 약간 조정으로 가는
느낌이 나죠. 저도 원래 다른 유튜브들은 이렇게 별로 잘 보지는 않는데 여기저기서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숫자, 즉 실적을 들고 나오면서 이렇게 뭐 실적을 얘기하고 뭐 이날 요때 하락에 뭐 수요일 날뭐 요때 요 음봉에서 이렇게 반등을 주는데 갑자기 반등을 줘서 못 사서 아쉬웠다라고 말씀하시는 증권사 본부장님도 있더라고요. 뭐 인플레이션이고 뭐고 그걸 뛰어넘는 실적이 나온다고 안심해라. 무조건 닥치고 고해라. 근데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 영상을 봤는데 그게 뭐 목요일 방송이었더라고요. 근데 전 일요일 날 봤으니 뭐 차 떠난 후죠. 근데 뭐 그분이 뭐 저보다 많이 배우시고 오래 하셨고 고민도 많이 하셨을 거라 생각해가지고 잠깐 멈칫게 했었는데 제가 보기엔 아무래도 뭐 그건 아닌 것 같아서 일단 뭐 제 생각대로 하고 뭐 제 유튜브니까 뭐 제 맘대로 하는 거죠. 뭐 물론 그분이랑 저랑 실적 다르고 뭐 그분 같은 경우에는 본부장님이니까 뭐 전문화된 고급 인력들 뭐 여러 같이 하실 거고 저는 독고다이 혼자서 그냥 하는 거니까 살짝 쫄리긴 한데 뭐 계좌랑 내 영상은 내가 알아서 내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요. 자, 그때 얘기했던 금리 인상과 긴축의 문제, 지금 1월 25일이랑 지금이랑 달라진 게 있을까요? 금리 인상은 아직 시작도 안 했고 긴축도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냥 뭐 언론에서 누가 어쨌네 저쨌네 말들만 많고 그다음에 연준위 의원 그놈들은 뭐 그거잖아요. 뭐 시장 반응에 따라 말도 막 바뀌고 막 그러는데 그거 제가 저번 영상에서 올렸던 거 기억나시죠? 리차드 클라리다도 그랬고 그 다음에 뭐 로젠그렌인가 걔도 그랬고 그 다음에 또 로버트 카플란 뭐 클라리다 다 잘렸죠. 뭐 로젠그렌 다 잘렸어요. 그러니까 지네들이 뭐라고 얘기하기 전에 뭐 매수해서 그 다음에 좋은 말 하던가 아니면은 하락 베팅한 다음에 나쁜 말 확 때려버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뭐 거래해서 그게 걸려가지고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뭐 잘렸잖아요. 예. 연준 의원들이 그렇죠. 뭐 그냥 나라 팔고 못 팔고 이렇게 팔아먹어서 돈 버는 애들은 우리나라나 외국이나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푸틴이랑 김정은도 약간 뭐 파생 상품 하는 것 같고요. 뭐 아무튼 저도 근데 실적을 봐야 된다고 얘기는 했었어요. 근데 실적을 봐야 된다는 이유는 공급 지금이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공급망이 망가져서 공급이 잘 안 돼서 공급 병목이 생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공급 병목 현상이 해결되고 안정을 찾게 되면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거고요. 그렇게 되면 공급 과잉이 올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럴 때는 결국 치킨 게임으로 들어서게 되고 그럴 땐 결국 실적 기반한 체력이 중요하지 않을까 해서 실적이 좋은 종목들을 주로 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고요. 뭐 아무튼 상황은 뭐 이런저런 문제들이 서로 엮이면서 그냥 뭐 시간만 바뀌었지 상황은 그대로죠. 그래서 이런저런 문제라고 하는 건 세 가지 문제 그때 얘기했던 거. 금리 인상 긴축, 러시아, 우크라이나, 오미크론에 대한 문제가 있죠. 자, 그러면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뭐가 바뀌었을까요? 이것도 바뀐 거 없어요. 그냥 시간이 조금 흘러가지고 그냥 숙성됐다는 정도. 그러니까 서로 의견을 나눴지만 입장 차는 분명하고 뭐 프랑스 가서 프랑스에 무슨 뭐 누가 그 마크롱이 가서 얘기를 했는데 별다른 거 없고 그 바이든은 이런 얘기했죠. 자, 우크라이나 사태 일촉즉발 바이든이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오히려 백악관 쪽에서 전쟁 나길 바라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뭐 러시아는 아니요 우리 아닌데 그냥 이런데 물론 표면적으로 그렇게만 얘기를 하겠지만 자국 우리나라도 그렇고 무슨 뭐 일본도 그렇고 동맹국들의 러시아에서 그 우크라이나에 있는 대사관 직원 철수하라 그랬다 뭐라 그랬다 뭐 이런 뉴스 막 나오고 막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바이든이 약간 동네 사람들 저 새끼들 저런데요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유럽에서 필요한 난방유나 어떤 난방용 가스 수요는 줄어들어서 이 유가랑
천연가스 혹은 그 유럽 그 가스 선물이 주춤할 수는 있다. 그런데 분명히 시간이 지나면은 얘네들이 그 가격 밴드대로 약간 움직이는 게 있잖아요. 물론 이슈대로 그 가격도 걔네들이 조정을 하겠지만 분명히 뭐 반등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유가는 제대로 반등을 해서 지금 유가가 반등해서 나스닥이 무너진 건 아니겠지만 뭐 그런 것들이 되게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거죠. 지정학적 리스크, 인플레이션 리스크, 또 오미크론 리스크가 같이 합쳐지면서 나스닥은 폭락을 하게 됐고요. 뭐 일단 그렇고요. 뭐 이렇게 되면은 또 그런 거예요. 뭐 또 우리나라 또 신문 댓글에 보면은 푸틴이랑 시진핑 공산당 개자식이네 어쩌네 하면서 지들 정치 논리를 엉뚱한 데 들이대는 머저리들도 많이 보이는 때죠. 그런데 어차피 얘네 푸틴이나 바이든이나 지네 영토에서 안 싸워요. 싸움 나면 뭐 우크라이나만 개판되는 거죠. 그리고 뭐 아니 러시아 군인들 죽지 않냐, 미군 군인들 죽지 않냐 그러는데 시킨 놈은 안 죽고요. 젊은 애들 불쌍한 애들이 죽는 거죠. 뭐 그리고 이제 증산의 문제는 얘네 그 오페크나 이란을 회유해서 바이든이 증산을 하려고 하는데 증산의 문제도 이 코로나 확산 때문에 시스템적인 뭐 오류가 생기거나 과부하가 생기거나 아직 시스템이 활성화되지 않아서 증산을 못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역시 오미크론이 정점에서 내려오게 되면 그 시스템 문제도 해결될 거라고 보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난방류나 이런 수요가 줄어드니까 증산에 대한 필요도 조금씩 줄어들 거고요. 그런데 냅두면 되는데 왜 바이든은 이렇게 급하게 진행을 할까라는 생각도 들죠. 뭐 그런 생각 안 드나요 혹시? 그거에 대한 얘기는 좀 이따 하고 주말에 뭐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해봤어요. 전쟁이 진짜 날까? 하는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전쟁이 날지 안 날지를 저는 모르죠. 근데 그런 생각은 해요. 전쟁이 뭐 만약에 난다면 시장에 큰 출렁임이 있겠죠. 그동안 보기 힘들었던 출렁임이 있겠지만 뭐 어느 정도 빠지면은 저점 매수가 들어오지 않을까요? 뭐 전 그런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요. 유가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예를 들면 한국석유 같은 거 볼까요? 이런 애들 보면은 지금 짧게 보면 이런 밴드 안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길게 보면 여기서 쭉 매집이 들어와서 크게 매집이 있고 어느 정도 해먹고 더 길게 보면은 매집이 여기서부터 있었죠. 여기서 큰 매집이 있었고 여기서 또 매집이 있었고 그다음에 21년 초에 매집이 있고 쭉 올라온 다음에 거래량 터트리면서 조금씩 이제 시세가 폭발을 하고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이 우크라이나 사태나 인플레 쪽이 뭐 진행이 되면서 뭐 시세가 폭발을 하겠죠. 근데 이게 쭉 일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하면서 일봉상에서는 온갖 갈등과 고민과 뭐 이런 게 막 그런 걸 막 촉발시키면서 나겠죠. 시세가 나올 텐데 이런 관련주들은 요거 단독으로 보는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런 애들도 이제 업종상 이게 코스피잖아요. 코스피가 지금 이런 자리에 와 있는데 나스닥으로 차례 볼게요. 나스닥으로 이걸 해외로 가서 뭐 다우로 보든 나스닥 이걸로 보든 가네요. 자, 미국이 금리 인상하기 좋을 만한 자리까지 가면은 어느 정도 유가나 이런 인플레이션 관련주들도 어느 정도 진정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하락이 멈출 때가 아마 그런 에너지 관련주들을 비중을 많이 줄여야 될 때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 종목 자체의 주가만 보는 게 아니라 지수도 감안을 해 가면서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많이 빠져서 금리 인상하기 좋은 자리까지 가게 되면 그때 이제 금리 인상을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겠죠. 그러면은 제가 저번 영상에서 보여드렸듯이
금리 인상하기 좋은 자리에 금리 인상이 시작되면 만약에 바닥에 내려가 있는 애들이라면 그때부터 다시 올라올 수 있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 하는데, 그 종목, 그 섹터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올라가고 있는 리오프닝 관련주들의 모습들도 같이 한번 유기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요거 근데 제가 아직 정리를 다 못했어요. 근데 예를 들면 대한항공이 만약에 리오프닝에 이것도 시간 지나가지고 5시 돼가지고 지금 차트가 안 뜨거든요. 그냥 차트 없이 얘기할게요. 4시 반 5시 되면 이런 게 뜨더라고요. 뭐 전문 처리 실패하면서 이런 게 안 돼요. 뭐 자꾸 그래가지고. 근데 요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대한항공 차트를 인베스팅해서 켰거든요. 근데 보면은 코로나 이후에도 물론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화물 운송으로 변환을 빨리 해서 실적도 괜찮았고요. 이렇게 시세를 줬고 마치 코로나 수혜주인 것처럼 이렇게 움직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닥을 잡는데 어떤 바닥을 잡느냐, 요걸 보게 되면 코로나가 그동안 진정과 확산을 겹치면서 20년 10월 달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라는 게 나왔어요. 그쵸? 10월 달에, 여기가 10월이잖아요. 델타가 나오면서 더 갈 수 있었던 애들이, 영문이 끊겼네요. 더 갈 수 있었던 애들이 밑으로 내려오게 됐죠. 이건 강원랜드 차트예요. 강원랜드 차트도 델타 변이 때문에 하락을 주고 바닥을 다지면서 오른쪽 바닥이던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와 주고 있어요. 파라다이스 한번 볼게요. 파라다이스도 10월 이후에 빠졌다가 다시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오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동안에 그냥 이렇게 움직였던 애들이 외바닥에 갈 곳을 모르면서 왔다 갔다 불확실성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래량을 늘리면서 바닥을 다지는 듯한 모습이 보이고 있다. 뭐 어떤 변이가 또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애들은 뭐 막말로 이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전고점 정도까지도 이렇게 좀 도전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뭐 얘기하다가 갑자기 그 리오프닝 관련주에 대한 관점이 나왔네요. 그렇고요. 갑자기 지금 시간에 무슨 카톡이 와가지고, 바이든이 이게 급한 거를 보면요. 오히려 바이든은 유가 상승을 뭐 그렇게 인플레이션의 압박은 있지만 뭐 이렇게 썩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에서도 셰일가스 나오고 기름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미국에서도 곡물 많이 나잖아요. 그쵸? 뭐 옥수수 콩은 모르겠다. 옥수수 이런 거 살벌하게 나지 않나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또 얘네들의 그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또 그거잖아요. 친환경 에너지라 그래야 되나요? 뭐 대체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이런 거 정책이 또 얘네들의 기본 기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부추기는 느낌이 드는 것 같기도 하고, 여기에는 또 그 파생 상품에 잔뜩 베팅한 또 금융 세력들도 있는 것 같고요. 자, 뭐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일단 관심 종목은 지금 차트를 못 열어서 못할 것 같고, 정리를 하자면, 자, 이제 오미크론 같은 경우에는 거의 끝을 향해서 간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오미크론 관련주의 어떤 그런 뭐 진단 키트나 뭐 원격 의료 같은 게 더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건 이제 단기적인 이슈로 이 정도에서 적당히 마무리하고요. 집중해야 될 건 인플레이션과 리오프닝주들, 그리고 성장주들, 실적 좋은 성장주들. 최근에 삼성전자랑 또 하이닉스가 좋잖아요. 그래서 요런 세 가지 애들을 어떻게 조절을 하면서 할 것이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하락시장에는 인플레이션 관련주가 좋겠지만, 반등이나 혹시 바닥을 다지는 모습은 실적주나 성장주나 그다음에 리오프닝주들, 많이 눌렸던 애들, 이런 애들이 눌렸으니까 가야 될 거잖아요. 경기가 살면 걔네들이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얘네들의 바닥 잡는 모습을 관찰하면서 인플레이션 주들과 얘네들의 비중 조절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관심 종목은 오늘 장 끝나고 좀 정리를 다시 해서 올려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